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의 우려를 시장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얼핏 보면은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 말고는 특별한 뭐 상승 어떤 흐름을, 이게 상승 패턴이다 아니면 뭐 상승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웠던 어떤 장이었어요. 오늘은 사실은 미국 시장도 반도체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도 2차 전지가 좀 잘 갔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또 2차 전지는 오늘 또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던 것에 비춰 보면은 오늘 한국 시장은 반도체, 미국 시장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렇게 잘 간 종목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또 이제 한 달 전 우리 8.6% 나왔을 때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패턴이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높게 나왔죠.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달에 제가 이 얘기를,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보자는 말씀을 6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 나서 시장이 폭락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7월에 똑같이 반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고 이제 FOMC를 향해 가고 있는데, FOMC는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이 사실 장중에 어제 굉장히 많이 빠지다가 그래도 상승 흐름으로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어제 제가 영상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포인트를 올리려는 그런 어떤 시도가 있지 않을까, 시도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올리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언제? 28일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1%포인트를 한 번에 올린다는 건, 그리고 지난달에 0.75% 올린다는 건,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0.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만, 그래서 2.25%가 됐지만, 미국은 1.75%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만큼을 지난 두 달 만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크게 올리는 거죠. 시장에 미칠 영향이 뭐 아주 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거고, 당분간 미국 시장은 조금 더 빠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 그렇게 반등을 했을까? 1%포인트 올리는 거 좀 무리다. 0.75%포인트 올리는 것을 지지한다고 연준 의원이 얘기했는데, 연준 의원 중에서도 그동안에 좀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매파적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울트라 스텝은 없구나. 근데 너무 웃기죠. 0.75%포인트 올리는 것도 지금 굉장히 쫄리는 상황인데 갑자기 1%포인트 얘기가 나왔다가 그게 들어가니까 시장이 환호한다.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건 지금이 정점인가? 지금이 정점인가? 하면서 계속 시장 분위기는 계속 안 좋아지지만 바닥을 통과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그게 8월에 통과를 할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정점이라는 게, 정점의 깊이가 지금 계속 깊어지고 있을 뿐, 그 뭐 9점 몇 퍼센트, 10 뭐 1%, 15%, 20 몇 퍼센트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건 맞죠. 지난달에 8.6%에서 9.1로 크게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이게 바닥이라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는다면 시장은 빠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제 여기가 바닥이면 이제 오를 일만 남았구나 하면서 환호하죠. 그리고 약
뭐 몇 달쯤 뒤에 있을지 모를 그 지속적인 상승세에 앞서서 그 바닥에서 사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이 모여서 결국은 저점에 매수하고 그 선반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시장 분위기가 바뀔 것에 미리 대비해서 선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빠질 때도 그랬고 오를 때도 그렇게 될 겁니다. 바로 그 피크아웃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빠지고 시장이 무너지는데도 저점에 자꾸 사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바닥을 잡아낼 수는 없죠. 신이 아닌 이상 없는데 지금 빠지고 있지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아주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지나는구나 하는 그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서의 일정 수준의 저점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 7월 저는 이제 FOMC까지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시장을 짓누를 만한 그 재료가 어지간한 충격이 나오기 전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바닥에서 저점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저점 매수를 하려고 노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고, 지금 같은 피크아웃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때 사실은 매수를 조금씩 해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비중을 좀 줄이고 또 뭐 계속 아직은 뭐 비중을 줄여 놓은 것에 대해서 갑자기 늘릴 공간은 아니에요. 그럴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대신에 비중을 많이 축소해 놓은 분들은 이제 비중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자. 조금씩 확대하자. 조금씩입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비중을 갑자기 크게 늘리지 말고, 지금 시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가자. 바이오가 최근에 좀 좋았었잖아요. 지금 반도체 급등하는 것들은 바닥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 같은 이제 업종이 미국에서는 좀 최근에 좀 흔들려서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테슬라도 주가가 많이 못 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저점에서 반등하는 그 업종들이 있는데, 한국 시장도 반도체는 지금 계속 이제 뭐 코스피 지금 오늘 같으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4, 5%대 많이 올랐었는데,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중소형주들에도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그 구간인 것 같고, 그렇다면 살만한 이제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중에 뭐 바이오는 셀트리온 삼형제를 가지고 지금 최근에 수익을 좀 내고 있다면, 이제 그 뭐 IT, 전기전자, 뭐 반도체 그런 쪽으로 하나 담을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중소형주 중에서 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슬슬 조금씩 저점에서 막 반등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과감하게 조금씩 매수를 하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메이드 같은, 그러니까 게임주도요. 저는 뭐 위메이드를 갖고 있지만, 지금도 그 오늘 그 에코프로비엠의 그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계좌 들여다보느라고 오랜만에 요즘에 잘 안 봤어요. 너무 우울해갖고 잘 안 봤는데, 위메이드도 거의 20% 가까이 10몇 퍼센트, 10%대 후반의 수익률이 찍혀 있고, 그래서 위메이드가 최근에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그냥 새삼 다시 느꼈죠. 강원랜드 하나만 지금 조금 그 손실권에 들어가 있는데, 강원랜드도 언제 이렇게 빠졌지 하면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대 정도, 한 오늘 막판에 어떻게 됐는지 아까 자세히 못 봐가지고 그 좀 자료 정리하면서 이제 보니까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2% 정도 그 손실권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아까 확인을 했는데, 마이너스 1.8% 하다 2% 정도, 마이너스 2% 정도. 그러면 저는 지금 뭐 강원랜드 최근에 이제 좀 그렇게 관심에서 좀 멀리 두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런 리오프닝들 깨지고 코로나19 환자 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리오프닝 다시 담을 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기분 좋게 그 단가 낮추는 그런 상황에서 덩치를 좀 키울 수 있다면
강원랜드 같은 종목도 괜찮겠구나. 또 엔터주들도 괜찮을 것 같고 여행, 항공 이런 종목들도 그렇게 뭐 두려워하기보다는 저점에서 매수 뭐 여기 좀 더 빠지면 더 사지 뭐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이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만 좀 아쉽긴 해요. 그 예전에 삼성전자가 실적 기록을 계속 세우고 올라갈 때 이게 피크 아니야? 이게 정점 아니야? 이제 다음번에 꺾이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실적 기록을 깨는데도 주가는 계속 발표할 때마다 빠졌던 그 느낌으로 에코프로 BM이 정말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점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오늘 주가가 빠진 거라고 봐요. 어제 오늘.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어쨌든 뭐 재료가 그 실적 기대감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그 볼 수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지면요 다시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2차전지 대장주이기도 하고 또 양극재 대장주, 소재 대장주이기도 하면서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또 굉장히 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막 지금 걱정되고 뭐 그럴 때 지금 뭐 물량 제가 뭐 무상증자는 나중에 물량 들어올 때 악재로 받아들여져서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그런 게 걱정되기보다는 그렇게 돼도 나중에 실적이 다 덮어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걱정되지 않고 오늘도 매수를 했어요. 오늘도 조금 비중을 더 늘렸어요. 뭐 아주 많이 막 팍팍 늘려가는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래도 계좌 안에서 이제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들이 보면은 그렇게 기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좀 많이 빠졌지만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수급도 많이 꼬였고 그래서 다음 주 지금 미국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조금 더 빠진다고 하면 조금 더 담을 생각이고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면 조금 더 담을 생각인데 그렇게 계속 빠질까? 원래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 바닥까지 어디가 바닥일지 모를 때는 사면 안 되지만 반등할 때 사야 되지만 지금은 사실 언제 어떻게 튀어오를지도 모르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코스닥 대장주는 지금 코스닥도 코스피도 대장주들이 먼저 두드려 맞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2차전지가 한 바퀴 이제 이 업종 순환매가 한 바퀴 돌면 2차전지 다시 오겠죠. 그래서 최근에 빠졌던 것들 그거를 또 단숨에 만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강원랜드도 그렇고 또 셀트리온 삼형제 제약은 좀 그렇다 치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 며칠 좀 하락세로 가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걱정되는 구간을 담을 만한 구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며칠 전에 매수했던 자동차 부품주도 오늘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출렁이는 가운데에서도 오늘 상승 마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기분이 나쁘고 걱정되고 이런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 볼까요? 빨리빨리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저도 이제 빨리 정리를 하고 뭐 맥주라도 한 잔 마시고 자려면 조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니까 258종목이 올랐고 601 종목이 빠졌는데 주가 올랐죠. 0.37% 올랐죠. 당연히 대형주들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이고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코스피 100이 0.94% 올랐으니까 시총 상위주의 흐름이 엄청 좋았고 코스닥은 517종목이 올랐고 888종목, 888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0.48% 빠졌고 코스닥 150도 뭐 0.42%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했는데 코스피 오늘 외국인이 매수한 것은 환율 이런 걸 감안해서 보면 오히려 기관이 매도를 엄청나게 때렸다는 게 좀 더 특이한 지점이에요. 환율이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1326원 10전까지 올랐습니다. 13년 만에 최고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좀 미국 시장 쪽으로 그 어떤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그 뭐랄까요, 이렇게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좀 높아질 걸로 예상하는 그런 시각이 많고 한 1,400원 정도 보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시장 분위기에서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일단 외국인은 사고 있다는 거, 지금 어제도 샀죠.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한 지점 아닌가 싶고요. 자, 코스피는 어제 장 후반 해외 증시의 상승분들을 반영해서 어제 미국이 진짜 계속 상승했어요. 장 초반에 많이 빠지고 그런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상승 출발한 이후에 달러 강세 그리고 외국인 현 선물 매도세 확대로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장중에 중국의 경기지표 호조 그리고 반도체 업황 우려 완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순매수 전환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달러 강세 같은 영향이 나오면서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기반 하락 마감했다. 이런 제목으로 어제 미국 증시가 연준 이사의 울트라 스텝 상승 우려 완화 발언에, 그러니까 1%포인트 올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뭐 동의하지 않는 것보다 그거보다도 0.75%포인트 올리는 게 더 낫다, 그걸 지지한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죠. 그리고 장중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국내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TSMC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오늘 미국 시장, 오늘 아침 제가 그 브리핑 써드린 거 보면은 반도체 얘기 했죠. 제가 거의 반도체만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보면은 미국은 2차전지 반도체 소비주들 흐름이 좀 괜찮았다라고 써드렸군요. 그리고 에너지, 바이오, 금융, 리오프닝, 중국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미국 시장을 이제 정리해서 알려드렸었는데, 뭐 반도체가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일단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크게 올랐는데요. 뭐 폭이 상당히 놀라울 정도였어요. 지금 바로 이제 시총 상위주들 보겠습니다. 그러면 야, 삼성전자가 4%대 4.35% 삼성전자가 올랐고 SK하이닉스가 5% 올라서 시총 상위주 중에 최고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른 게 삼성전자 우선주가 2%대 올랐죠.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1.32%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HLB, 알테오젠, 리노공업, 에코프로 이렇게 네 종목이 올랐고, 에코프로가 5% 넘게 올랐는데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 4.7%, 카카오게임즈도 마이너스 4%대, 또 스튜디오 드래곤이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종은 코스피는 역시 전기전자 3%대 올랐고, 자화전자 8%대, 삼성전기 5%대, 아남전자, SK하이닉스 다 5%대, 삼성전자가 4.35% 많이 올랐고요. 하락한 업종, 운수 창고 업종이 혼자 2%대 하락을 했는데 세방 우선주와 HMM이 마이너스 4%대, 티웨이 항공, CJ 대한통운이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고요.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한국공항, 펜오션, 대한항공이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인터넷 업종이 1.59% 제일 좋았는데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6%대. 왜 그러냐면요. 일단 실적 전망이 너무 좋아요. 이 종목이 제가 2분기 때도 3분기 때도 계속 실적 전망주로 계속 소개를 해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락한 업종은 음식료, 담배 업종이 마이너스 2.86% 제일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사료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마이너스 11%대, 한일사료 마이너스 5%대, 한탑, 대주산업, KC피드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일동제약이 14%대, 부강약품이 10%대, 일동홀딩스가 7%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의약품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마이너스 8%대 하락했는데, 그 미국에서 노바백스가 오늘 마이너스 22%인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흐름이 안 좋겠구나 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 제약은 셀루메드가 19%대, 한국파마가 15%대, 국전약품이 7%대 올랐는데 빠진
종목은 파맵신이 거의 20% 빠졌고요. 바이오플러스가 10%대, 휴젤이 마이너스 6%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671억 원이 늘었고 SK하이닉스와 카카오게임즈가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은 코스피는 SK하이닉스, SK바이오사이언스, LG이노텍, 삼성전자, HMM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LNF가 압도적이었고요.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 CGN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코웨이, NH투자증권, K카, 크래프톤, SK케미칼 순이었고 코스닥은 덕산 네오룩스, 삼표시멘트, ITM 반도체, 그레디언트, KMW 순이었습니다. 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지지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특히 매파 인사들이 이 울트라 빅스텝 논란이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장이 이제 좀 강한 흐름이 나왔던 거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1326원 10전,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나왔던 2009년 4월 29일 날 1340원 70전을 기록한 이후에 가장 높았대요. 지금 환율은 사실 지금 외국인들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외국인들은 또 좋은데 기관이 지레 겁먹고 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이 요즘에 아침마다 써드리는 브리핑 글에 증권사 리포트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항상 그렇게 1년 넘게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목표 주가 상향 하향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목표 주가를 하향한 종목이 최근에 줄줄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실적 추정치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못 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자체를 계속 낮추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2분기와 3분기에 계속 코스피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크게 빠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오늘 나왔고, 이제 문제는 3분기의 이익 추정치 조정이 더 가파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2분기 때도 나빠졌지만 3분기 때 더 나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위시한 코스피 종목들의 이 실적 전망치가 계속 크게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제가 지난번에 95종목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0.4%가 늘었다는 기사가 나왔고,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 기록한 이후에 가장 저조한 수치라는 것,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쩔 수 없잖아요. 상하이 봉쇄가 그 일부 해제된 게 벌써 5월 언제밖에 안 되니까, 한 달 얼마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 빠진 것만큼 V자로 반등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3연임을 공식화하기에 바로 앞두고 있는 시진핑이 당연히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하면서 인민들의 그 호응을 얻어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를 중국이 나빠져야 한국 시장에 악재가 되거든요. 그리고 장중에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 중국 무너지면 한국 엄청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지금 그런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 그거를 지금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자, 수급 보면 셀트리온은 외국인은 지금 6일째 계속 사고 있지만 기관이 이틀 연속 팔면서 특히 금투와 사모펀드가 대규모로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고요.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11만 주 넘게 담았고 기관이 6만 7천 주를 팔았는데 금투와 사모펀드가 역시 팔았습니다. 제약은 개인만 매수, 외국인 기관이 팔았고 주가는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메이드는 개인만 매수, 외국인이 매도, 기관은 보합권에서 약간 사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금투가 이제 팔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개인만 36만 주 매수가 나와서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 11만 1,500원에서 좀 더 밀려서 11만 원대까지 더 빠지고 아마 좀 더 10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 더 밀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 11만 원이 깨질까 싶은 생각은 들지만 저는 11만 원도 밑으로 내려갔다가 뭐 올라오더라도 일단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수급이 너무 많이 좀 꼬여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금투가 이제 이틀 연속 매수가 나와서 이제 약간 상승 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점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흐름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이번 주에 수급이 워낙에 꼬여가지고 지금은 에코프로비엠은 전망을 뭐 박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강원랜드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세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저점에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기금이랑 뭐 보험 투신이 많이 샀는데 금투는 또 많이 팔아서 또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외국인도 이제 매수세가 좀 줄었고요. 다음 주 흐름, 초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에는 셀트리온 0.27% 500원이 빠진 18만 6천원, 헬스케어는 보합으로 마무리했고 제약은 0.13% 100원이 빠진 77,100원, 위메이드 0.17% 100원이 빠진 59,900원, 에코프로비엠은 0.18% 200원이 오른 11만 1,700원, 강원랜드는 0.41% 100원이 빠진 24,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241선 부근에 다다르니까 이제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오늘도 이제 아래 꼬리 달고 11선 부근을 간신히 지지를 했는데 조금 더 하락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상승 폭이 완만해지면서 음봉 나오기 시작하면서 돌아서면 이거는 21선 있는 데까지 좀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신호 아닌가 싶고요. 21선 이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올라오고 있는 그 속도를 보면은 18만 원대 정도에서 18만 원 정도에서 다시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헬스케어는 이미 11선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보다 헬스케어가 한 번 더 약한 모습이 그 봉으로 보면 한 개의 봉이 더 흐름이 나왔고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7만 원 정도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저는 약간 매수를 했는데 지금 21선 부분까지는 좀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6만 한 8천 원? 지금은 지금 얼마? 지금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얼마가 바닥이 될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1선 자리가 68,500원이네요. 저는 그렇다면 조금 올라오는 속도, 상승세니까 69,000원 정도가 바닥이겠군요. 그러면 지금 한 3개월 매물대를 한번 훑어볼까요? 그러면은 매물대 잠깐 제가 그냥 지금 잠깐 즉석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물대 하단 69,000원 정도 되네요. 69,100원, 69,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21선이 올라와서 만나면 거기가 바닥이 되겠네요. 지금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더 빠져도 이제 지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이미 21선도 깨고 내려갔죠. 이제 제약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밑에 이동평균선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매물대로 봐야 되는데 한번 보면 76,000원 정도네요. 일단 현재 매물대가 76,000원 정도가 바닥이, 일단 바닥이라고 해서 거기가 뭐 절대적인 바닥이 아니고요. 76,000원 정도에서 매물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매물대 만약에 76,000원이 깨지면 73,500원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481선 부근에서 계속 밀립니다. 제가 밀릴 것 같다고 어제 그랬나요? 그저께 그랬나요? 이 481선을 단숨에 깨고 올라가기에는 시장 흐름이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481선 부근까지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 그리고 뭐 쌍바닥 만들면서 두 번째 도전, 세 번째 도전하면서 이제 481선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제 481선 아래쪽에서는 하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매수해도 괜찮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481선 아래에서도 좀 이제 빠진 뒤에 눌림목이 어느 정도 생긴 뒤에
매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밑에 121선, 241선이 이제 밑에 지나가고 있어서요. 이 정도 언저리에 닿게 되면 당연히 바닥이죠. 그래서 지금 11만 1,000원이 지금 매물대 바닥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저점이 11만 100원이네요. 오늘 저점이 11만 100원. 그래서 아까 원래는 11만 2천원 부근에 위에 있는 매물대의 상단, 그죠? 11만 2천원대에서 바닥을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고 뚫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지난번 13일에 있었던 저점 10만 8천원 부근까지 추가로 밀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121선 자리가 10만 7천원, 241선 자리가 10만 6,6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물대로 보면은 10만 8천원, 만약에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10만 7천원 정도인데 여기서는 10만 8천원 정도까지 조금 밀릴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바로 나온다고 하면 현재 매물대보다 위에 상단에 11만 3천원대의 매물대가 약해요. 매물대 벽이. 그래서 어디까지 반등이 가능하냐? 11만 6천원까지 반등이 가능한데 거기서 더 뚫고 올라가려면 그것도 역시 좀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되고 에너지가 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는 이제 분위기가 좋죠. 그 481선을 장대 음봉이 찍고 내려온 다음에 한 3일, 오늘 하방까지 따지면 4일 동안 하방을 다지다가 여기서 더 내려가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고 봤을 때 이제 오늘 상승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저점 부근에서 매수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점이 23,600원인데 1,000원이 그 사이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오늘 그 분위기를, 그렇죠. 지금 오전에 초반에 하락을 하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상승세가 나왔는데 특히 12시 무렵부터 한 11시 몇 분부터 2시 언저리까지는 계속 횡보합니다. 24,000원대 초중반에서 횡보하다가 막판에 조금 끌어올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악재가 나와서 빠졌지만 더 빠지기 어려운 구간까지 많이 빠진 저점, 최저점 부근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는 지금 주가 자리는 더 빠지기도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또 워낙 실적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고 추가로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선물이 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만 나스닥이 일단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물은 27.75. 지금 바로 좀 볼까요? 지금 아까 제가 이걸 캡처할 때까지만 해도 상승세였는데 지금은 다우지수 선물이 356포인트, 제가 아까 써드릴 때 140일이니까 엄청나게 선물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나스닥은 104.75네요. 야, 지금 상승세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선물 지수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미국 시장의 급등이 예상이 되고 월요일 우리 시장도 당연히 꽤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의 상승세가 유지되는 구간이 월요일 하루 더 밀고 가겠구나. 코스피 시총상위주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다면 일단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내일 아마 제가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 기관들 이번 주 매도한 종목들 체크를 해드리는 그 영상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공개 글로 이제 신청을 받아갖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렸었는데 일요일 밤에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매주 아마 하지는 못할 거고요. 시간이 없는 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있을 때는 한번
좀 그런 영상을 신청을 받아서 종목을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자. 주말 아니면 평일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멤버십 회원들께 먼저 신청을 받고 한 5종목 정도면은 하루에 한 3, 40분? 한 40분에서 지난주에 몇 분이었죠? 뭐 50분 넘었나? 그래서 한 세 종목 정도는 여기 회원들께, 그리고 한 2종목 정도는 그냥 일반의 신청을 받아서 다섯 종목 정도를 만들어서 영상을 토요일 하나 일요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일쯤 신청을 받을게요. 근데 이 2종목이면 신청자가 그냥 글 올리자마자 바로 파박 하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더 많이는 해드리기 좀 어렵고, 제가 해보니까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지만 이거 영상 하나 만들려면 한 3시간도 더 걸렸죠. 한 3시간 반 정도 빨리빨리 만들어도 3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하고 모레하고 만약에 특별한 어떤 또 일이 생기면 하나만 만들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고요. 시간이 좀 되면 두 개를 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내일 중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종목 정도 하고요. 그 멤버십 회원들께는 오늘 아침에 받아서 3종목을 지금 일단 토요일 거 3종목을 받아놨는데, 일요일 거는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아보고, 만약에 신청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그냥 일반에 돌려서 5종목 만들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한번 그렇게 해보죠. 또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 금요일 밤인데 10시가 넘었네요. 좀 빨리 해서 올려드리고 미국 증시 보면서 뭐 맥주 한 잔씩 하시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